칠세꽃이라고 좀 많이 많죠. 제가 생각엔 그때도 지금 칠세꽃이와 못지않게 정말 강풍이었거든요. 제이미, 돈두대, 그리고 옳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래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했던 거더라고요. 좀 너무 창피하긴 한데. 크리스티 미술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원래는 미술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토요일에 제가 오래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를 만나서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냈었거든요. 그 제자는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저한테 한 7살 때 와서 저랑 한 5, 6년 정도 그림을 그리다가 그만두었고 지금은 한 27살에 한 직장인이 벌써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김포까지 와서 저랑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사실 제가 또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면은 여러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된 제자, 정말 또 지금 현재 많이 커서 어떤 경우는 결혼을 해서 또 연락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를 낳아서 또 축하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저한테 연락 오는 학생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옳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찾아주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동스럽고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집에 가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애들한테 정말 좋은 미술을 경험을 하게 한 건지 또 반성도 하기도 하고 또 한번 점검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왜 제가 미술을 지도를 하게 되었을까를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술 지도보다는 제가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그림과 관련된 일보다 다른 일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한 20년 전에 한국으로 지금 무슨 잠깐 일이 있어서 들어왔을 때 저희 조카 아이들을 보게 됐거든요. 저희 조카 아이들이 그때 당시는 영어 강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심지어 이렇게 혀를 자른다고 하나? 또 이렇게 해서 영어 발음을 조정을 한다던가 그리고 해외로 지금 아이들이 유학을 가는 것이 정말 강풍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기러기 아빠라는 용어도 좀 크게 유행을 할 정도로 정말 영어 강풍이 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에 저희 조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알파벳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여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아이를 제가 도맡아서 좀 영어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니까 그래도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얻어낸 영어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문법이나 이런 것보다 실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영어가 훨씬 더 빨리 습득이 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아이한테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필요한 음악을 한다던가 요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쇼핑을 한다던가 이런 생활 곳곳에 영어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요즘 또 대치맘인가 해서 제이미 뭐 돈두대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우리 조카 아이가 소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20년 전에 저의 모습 같았다고 해서 정말 크게 웃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이하고 지금 미술을 또 제가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까 미술로 아이를 가리키면서 영어를 쓰면서 또 친구들 혼자 사는 것보단 친구를 좀 불러들여서 같이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저의 미술 교육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영어 강풍이 불다 보니 또 미술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실생활을 또 영어로 가르치는 게 좀 독특했던 콘셉트였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또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러 아이들, 특히 많은 아이들을 제가 미술을 한꺼번에 또 지도하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곳곳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을 그리고 저는 단순히 제가 미술 전공자니까 제가 배웠던 미술을 그냥 그대로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건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미술이 아닌 다른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했던 미술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큰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고민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재수정하고 아주 뒤집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미술이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 미술이 다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엔 정말 많은 방황을 했고 20대는 정말 철이 없었고요. 30대는 무모한 거에다가 자만심까지 있어서 정말 많은 사고도 쳤고요. 또 실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 얻게 되는 반성도 하면서 또 회복을 또 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 게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교육이란 거는 뜨문뜨문 알고 있었지만 지금 해가 갈수록 더욱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교육을 하면서 미술만 집중했지 교육은 집중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미술을 떼고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교육에 관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보니까 아동 발달 상황에 관한 이해를 먼저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동 발달뿐만 아니라 뭐 뇌발달이라던가 이러고 기초 미술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니 경우는요, 지금 발달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손을 그렸을 때 손가락이 나오지 않는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손가락을 그리게끔 했거든요. 정말 큰 실수를 했던 거죠. 바로 유명한 주입식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렇게 한다던가, 그리고 왜 아이들은 2학년, 1, 2학년 때에서 그림에서 밑에다가 쭉 땅을 그리는 이런 기조선이 꼭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게 그림을 그릴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 왜 이 아이는 참 꼼꼼하게 색을 칠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은 먼저 이 아이의 발달 상황을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큰 오류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 나서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구나. 이 아이는 이런 관점이 좀 독특하게 보는 아이구나. 그 이전에 했던 문제들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의 경험이 분명히 또 어머님들한테도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거라든지 제가 아이들한테 관찰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 학부형들한테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아이의 양육을 할 거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관계들을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학부형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하게 되면 큰 오해를 일으키거나 지금 현재는 사실 또 그런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지금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양해를 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재차 저는 점검을 하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말을 사실 안 하면 제일 좋죠. 저도 편하고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일개 학원 선생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어쩌면 자만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굉장히 건방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개 학원 선생일지라도 저한테서 배웠던 아이들한테 정말 제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던가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한다던가 최대한으로 제가 했다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가는 것을 자꾸 보게 되니까 이거를 또 포기할 수는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좀 더 노력을 한번 해보고 좀 더 진지하게 또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계속 점검을 하면서 어머님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전달 드릴 수 있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어머님들이 또 받아들여 주시면서 아이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가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미술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동 미술, 그 다음에 청소년 미술에서는 미술과 함께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술을 정말 그냥 잘 그리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사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습득하다 보면 스스로가 또 나 굉장히 좀 빨리 잘 그리네 으쓱하는 경우도 있고 또 흥미를 갖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고난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모양도 있고 그 모양을 갖고 나는 것을 얼만큼 크게 튼튼하고 또 깊게 넓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냐가 먼저 1차 목표고요. 그 다음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가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를 집어넣으면서 이 아이가 소화를 하면서 이 아이한테 소화가 된 것 중에서 가장 남는 거, 가장 적합한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우선은 이 아이의 그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되고 이 교육 중에 좋은 지침 중에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또 미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면 자 미술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술과 연결된 교육, 미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기본적인 아동의 발달 상황 그리고 이 아이의 타고난 성향이라던가 타고난 그릇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 필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 아이가 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걸 먼저 메꾸고 아니면 정서적이든 학습적이든 뭐든지 메꾸고 난 다음에 이 아이한테 알맞는 학습 그리고 미술, 음악, 수학 아니면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저는 아이한테 성장 발달이라던가 아이의 미래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좋은 뿌리라던가 기본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 미술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학년부터 그리고 고학년 그리고 청소년기 이렇게 해서 나뉘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눌게요.